겨울연가 최종에는 일본 역사를 기록했다. 심야 시간 11시에 시청률 23%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다.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을 바꿨다. 명곡이 흐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한국 작품에 흥미를 못 느꼈지만 겨울연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의 원점이자 정점이다. 재개봉 소식에 엄마와 같이 보러 갔는데 엄마가 여러 번 재시청을 한 이유를 알겠다. 나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류 열풍은 먼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장악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수많은 작품이 탄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겐 지금의 화려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던 위대한 선구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 국가의 문화를 바꾸고 굳게 닫혀있던 국경의 벽을 무너뜨렸던 기록적인 시작, 바로 드라마 겨울연가와 영화 왕의 남자입니다. 그 거대한 서사의 첫 문장을 연 주인공, 지금도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아 숨쉬는 그 이름부터 불러보려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한국식 멜로라는 따뜻한 불꽃을 지폈던 그 이름, 바로 겨울연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기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해준 운명적인 조우로 남아있는 작품이죠. 겨울연가의 일본 진출은 드라마 한 편의 성공을 넘어 문화가 국경을 허물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로 치환된 가장 완벽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2003년 위성방송으로 시작된 이 작품은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NHK 지상파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심야 시간대임에도 최종의 시청률 20.6%라는 기적같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재방송마저 17%대를 유지하는 등 일본 방송 역사에 유례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신드롬은 곧바로 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한일 양국 합산 경제 효과는 약 2.3조 원에 육박하며 드라마 촬영지인 춘천과 용평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배용준이라는 배우 자체가 하나의 1인 프랜차이즈가 되어 국가적 수준의 관광 수입을 창출한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증가를 넘어 요나사마의 흔적을 쫓는 일본 팬들의 열기는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적 목적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공항을 마비시켰던 배용준의 입국 현장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상징으로 추앙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그 온기는 여전합니다. 일본의 주요 리뷰 사이트인 필마스크 등에서는 극중 명곡이 흐를 때마다 여전히 눈시울을 붉힌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에 가슴이 뛴다는 현지 시청자들의 회고처럼 이 드라마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최근 고화질 4K 리마스터링을 거친 영화판의 재개봉으로 이어지며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1400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드라마 서사를 단 128분의 극장판으로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영상미와 음악이 전하는 원작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개봉은 유튜브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커뮤니티적 감상으로 진화하며 과거의 팬덤 문화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이어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채널 아카이브에 기록된 증언들은 이 드라마가 일본인들의 일상과 언어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변화시킨 거대한 흐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겨울연가의 영향력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쓴 이 열풍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 공통의 감성을 건드리는 언어임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서구권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과 BTS로 이어지는 한국 문화 수출의 찬란한 기점이 바로 겨울연가였음을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레딧 등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자극적인 현대물 사이에서 진정한 순애보를 찾았다며 넷플릭스를 통해 뒤늦게 입문한 서구권 팬들의 정주행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순수한 사랑에 마음이 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들의 반응은 K-드라마가 가진 감성의 힘이 시대를 넘어선 불변의 가치임을 증명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작품이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한국 드라마 특유의 서사 구조를 세계적인 표준으로 정착시킨 위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겨울연가는 한국 로맨스의 전설을 넘어 전 세계 K 콘텐츠의 정체성을 확립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작품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한국 드라마의 위상은 우리 문화가 가진 감성적 힘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의 감성을 적셨던 한국식 멜로의 힘은 이제 가장 한국적인 미학을 담은 사극의 성취로 그 바통을 넘기게 됩니다. 겨울연가가 닦아놓은 한류의 길 위에서 전 세계 평단을 경악해 하며 사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작품, 바로 영화 왕의 남자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취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소재와 우리 전통 예술의 미학을 결합한 이 작품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평단에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 영화가 세운 기록은 가히 전설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만 무려 12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이 영화를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지 뉴욕타임스는 이 현상을 두고 단순한 흥행을 넘어선 문화적 사건이라 규정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정서가 강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금기시되던 소재를 정면으로 다루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용력을 한 단계 확장시켰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성공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의 화답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의 상세 수익 데이터에 따르면 왕의 남자는 일본과 대만은 물론 예술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그 시장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적 색채가 짙은 사극은 해외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상업적 경쟁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해외 평단과 서구권 관객들이 이 작품에 주목한 이유는 단연 독보적인 예술적 완성도였습니다. 모던 코리안 시네마는 이 영화를 두고 저속하고 노골적인 풍자와 거장다운 세련된 연출이 공존하는 역사적 생명력을 지닌 걸작이라 극찬했습니다. 특히 줄타기 공연과 화려한 전통 의상이 뿜어내는 시각적 미학은 서구권 평론가들의 심미안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에이시안 무비펄스 등의 전문 매체들은 권력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인물들의 비극적인 감정선을 높게 평가했고 배우 이준기와 감호성의 신비롭고도 묵직한 연기 시너지는 서양 관객들에게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비견될 만큼 깊이 있는 서사로 다가갔습니다. 로튼토마토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 작품을 한국 영화의 세계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입문작으로 손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이 작품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질투, 증오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국적 정서의 정수로 전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예술적 가치가 국경의 장벽조차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파격적인 서사를 경계하며 공식 상영을 불허했으나 불법 DVD와 파일 공유를 통해 영화는 대륙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미 중국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이 위대한 걸작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한국 영화의 격조 높은 서사가 정치적 검열마저 무력화시킬 만큼 독보적인 문화적 우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대륙이 거대한 벽을 세웠다면 열도인 일본은 이 작품이 선사하는 미학적 충격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2006년 도쿄 영화제를 통해 개봉한 왕의 남자는 소규모 상영이었음에도 현지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최대 영화 리뷰 사이트 필마스크를 비롯한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이준기가 보여준 신비로운 비주얼과 섬세한 감성 표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며 반복해서 감상하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한국 사극 특유의 거침없는 풍자는 현지 관객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한국 영화만이 가진 독특한 색채를 발견하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왕의 지독한 고독과 광대들의 슬픈 운명이 교차하는 과정은 일본 관객들에게도 서구의 비극에 비견될 만큼 웅장하고 애틋한 서사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왕의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국적 미학의 결정체로서 인간 본연의 고독을 꿰뚫어보는 수작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던 겨울연가와 우리 사극의 미학을 증명한 왕의 남자, 이 두 위대한 선구자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흥행 기록을 넘어 전 세계가 한국의 정서와 역사에 열광하게 만든 거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닦아놓은 이 찬란한 길 위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당당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콘텐츠의 위대한 서막을 열었던 두 편의 전설, 왕의 남자와 겨울연가를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품들을 보며 그 시절의 뜨거웠던 설렘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우리 문화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콘텐츠의 위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전 세계의 마음을 두드렸던 이 위대한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남자가 보여준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과 예술성, 그리고 겨울연가가 전한 가장 보편적이고도 순수한 사랑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재발견되는 이 작품들처럼 대한민국이 빚어낸 콘텐츠는 앞으로도 시대를 넘어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과거에 멈추지 않고 오늘을 지나 내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기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최고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